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TV 배호 모닝 토크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오겜2라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겜2 하면은 요즘에 젊은이들은 금방 알아채리는데 TV 배호 구독자들께서는 중장년들이 좀 많은 편이라서 오겜2가 뭐야 도대체, 너는 왜 희한한 말을 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 2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 브루스가 쳤습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제가 1편을 봐왔기 때문에 엄청 기대가 됐어요. 그냥 예고편서부터 수없이 참 기대를 하고서 봤는데 역시 최고였습니다. 자, 곽동현 감독이 만드신 이 오징어 게임 2는요, 큰 획을 끈 대한민국의 그 문화 콘텐츠의 대국으로 이끄는 그런 그 멋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1편도 전 세계에서 막 휩쓸었지만 2편은 나오자마자 93개 나라에서 1위를 했답니다. 참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옛날에 사실 우리 그 젊은 시절에는요, 또 이제 옛날 얘기 한다 그러겠지만 외국에서 배너 같은 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려면은요, 외국에서 할리우드에서 개봉한 지 3년, 5년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개봉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런 콘텐츠가 전 세계를 순식간에 휩쓸고 있는 거예요. 93개국 1위. 참 놀랍지 않아요? 제가 1편서부터 7편까지를 이제 대충 견눈질해서 봤는데 1편은 조금 이 설명을 2편에서 어떻게 스타트가 진행이 되고 1편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건 전개를 위해서 조금 뭐랄까 슬로우 템포가 진행이 됐다가 이제 2편 3편서부터 게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끝내주게 재미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사실은 이 TV 배우 구독자분들은 50대, 60대, 70대가 거의 한 7, 80%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 남자가 한 65%, 거의 70%고 여자가 30%예요. 우리 구독자가. 근데 우리 젊은이 시절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놀았던 그 게임이 오겜2의 주 테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뭔가 하면은 짝짓기 있잖아요, 짝짓기. 야유회 가가지고 아니면은 성당에서 놀러 가가지고 한꺼번에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이거 있잖아요. 이 노래를 해가면서 빙빙빙빙 돌다가 그러면 5명을 짝짓고 또 그러면 10명이 짝짓고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근데 대개는 10명 이내의 그 규모를 외치는데 여기서는 첫 번에 30명, 와, 참 놀랍더라고요. 역시 그 감독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머리하고 전혀 달라요. 우선 오겜2에 대한 기본 바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456억. 여러분, 요즘에 로또 1등이 얼마나 되나요? 옛날에 800억 한 번 된 적이 있어가지고 나도 미치게 찾아다니면서 샀는데 국민은행에서 팔 때 지금은 1등이 정확한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한 30억 내지 50억 1, 20억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오징어 게임 2에는요 둥그런 그 유리판에다가 돈을 5만 원짜리 묶음을 톡톡톡톡 떨어뜨려요. 그게 456억인데 1등을 하게 되면 그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출연하는 사람이 또 456명이에요. 456명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 1등이 456억을 갔는데 오징어 게임 1편에서는 성기훈 그러니까 이정재가 그걸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은요, 게임을 할 때마다 떨어지는 사람은 그냥 두두두두두 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보냅니다. 엄청 무서워요.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는 게임에 졌을 경우에 죽어도 좋아하고 사인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어떤 그 남해안인지 뭐 언제 하여튼 뭐 외딴 섬에서 그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456억을 주면서 왜 그런 사람을 죽여가면서 그런 게임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 촬영을 위해서 그런 내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모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를 사기 위해서 전 국민 중에 몇 퍼센트를 사겠지만 456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도전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요, 뭐, 별별 사정이 다 있어요. 엄마가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병원비가 없고, 또 뭐, 자기는 무슨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고, 또 어떤 사람은 북한에 이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한 자금이 필요해서, 또 어떤 사람은 병원을 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아. 이런 강한 결심과 참 이를 악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외로 게임이 아주 어린애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린이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비석치기 알죠? 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짝짓기, 그다음에 공기놀이. 공기놀이는 우리는 요즘엔 그 문방구에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5개를 만들어서 팔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돌멩이 쬐끄만 거 그냥 찌끄받고 해가지고 요만큼 해가지고 5개 가지고 1단서부터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받고 그런 거였잖아요. 그 공기놀이도 하고요. 또 제기차기. 저는 제기차 잘 안 돼. 최고 많이 했을 때가 한 15번? 민속촌에 가서 그거 해가지고 뭐 하면은 뭐 상품을 준다 그래서 했는데 7번밖에 못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했는데 겨우 10번을 넘어가지고 제가 상품을 받은 적이 있는데 자우지간 우리가 어렸을 때 놀았던 게임이 이렇게 21세기에 와가지고 전 세계를 휩쓰는 재밌는 게임이 된다는 것에 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생각에 젖게끔 또 기발나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런 건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겠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나 빼기, 양쪽 손을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그럼 하나를 빼면은 상대방 주먹만 남으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또 기발한 참 착상을 한 게 있는가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비석치기도 있고요. 짝짓기에서도 떨어지면 짝짓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거대한 둥그런 판이 있어요. 거기에 빙글빙글 돌아가요. 거기 456명이 다 올라가가지고 빙글빙글 올라가가지고 마이크에서 30명 하면은 30명이 뭉쳐야 되는데 30명 뭉치기도 전에 막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막 난리 부르스를 쳐요. 참 재밌게 기발하게 잘 만들었어. 그리고 방금 얘기한 둥글게가 또 갑자기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 노래에. 그 노래가 들리기만 하면 자꾸 뭐라 그러나 그 중독이 됐다 그러나요? 그 노래 중간에 보면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이렇게 뭐 나오잖아요. 그것만 들으면 그냥 꿈속에서도 나온다는 그 노래 느낌이 중독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래저래 대한민국 이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요. 이 얘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유튜브로 많이 들은 노래가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해서. 1등이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들렸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고래, 그 꼬마들 노래하는 거, 고래, 그것도 금방 또 잊어먹었네. 하여튼, 그 고래, 상어 노래, 그게, 두 번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죠? 그 노래,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비석치기, 공기놀이, 짝짓기, 제기차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93개국에서 1등이고요. 넷플릭스가 뭔가 하면 여러분 텔레비에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또 별도로 한 달에 12,000원인가 얼마를 주고 가입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제공하는 영화라든가 이런 게임 영화라는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가입을 별도로 하지 않은 이상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가입을 하기 싫어서 대충 남들이 한 거를 살짝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같이 몰래 시청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1등인 나라가 있습니다. 도둑시청이지 뭐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 놈들은 하여튼 못된 것들이에요. 이 인간들은 남의 나라 문화를 그냥 훔쳐먹는 거예요. 요즘에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저작권이 있잖아요. 저작권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한류를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뭐 노래, 음악, 또 연극, 영화 같은 걸 모든 걸 상영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중국 국민들이 그거를 참고 있겠어요? 세계적인 건데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자마자 몇 시간 안에 중국 전역에 싹 퍼졌어요. 뭐 2천만 건이나 3천만 건이 벌써 중국에서 봤답니다. 이게 14억 되는 인구 중에서 그 도둑질하는 그 문화 콘텐츠 도둑놈들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어떤 그 콘텐츠에는요, 리뷰,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난 그 소감 있잖아요. 그게 7만 건이나 된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거 다 돈 주고 사야지 되는 건데, 공짜로 훔쳐서 보는 거예요. 세계 뭐 2등국 뭐 어쩌고 떠들고 뭐 남발을 하면서 어떻게 남의 그 문화를 훔쳐서 도둑질해서 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놈들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도 늘 한국을 욕하고 있어.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지금 오늘이 지금 이게 이 제작하는 날이 1월 7일이에요. 그제가 1월 4일이었잖아요. 지난주 토요일이. 일사후퇴 때 뭐 때문에 있었습니까? 6.25 때 중국 인민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서울까지 쳐 내려와가지고 일사후퇴를 한 게 다 중공군 때문 아닙니까? 당시 중앙청에 중국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댄스를 추면서 그런 발광을 했던 그 일사후퇴가 다 통일이 안 된 이유도 중국 때문입니다. 지금도 무슨 당이 중국에 쉐쉐쉐쉐 하면서 아양을 떨고 있잖아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5천년이 되도록 우리가 끈질기게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생명력이 길고 또 14억 인구가 못 해내는 우리 5천만이 전 세계의 콘텐츠 대국으로 돼가지고 K-팝, K-컬처, K-뮤직, K-푸드, K-디자인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K자만 들어가면 한국 거에 되면 무조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욕에서 지금 국수가 인기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라면이 한바탕 인기 그래서 한국 라면이 뭐 수출이 막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왜 중국 얘기가 뉴욕에서 한 할머니가 한국 할머니가 한국식 국수를 만들어서 파니까 비빔국수 뭐 그냥 그 멸치국수를 만들었는데 그게 갑자기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텔레비에서 또 뭐 죽기 전에 가봐야지 되는 곳, 죽기 전에 먹어봐야지 되는 곳 그러면서 그 국수집이 또 대박이 났답니다. 그래서 자꾸 중국 얘기가 나오네. 미국의 그 슈퍼에서요, 한국 국수가 또 대박을 터뜨렸대요. 또 요리하기도 쉽잖아요. 국수 삶아가지고 국물 내는 거, 그거 멸치 넣어가지고 끓이면 되는 건데, 또 왜 오징어 게임 얘기하면서 왜 국수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 좌우지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머리가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머리 좋은 나라에서 정치만 좀 안정되면 대한민국이 좀 더 우수한 나라, 세계 최고의 참 모범 국가가 될 텐데 정치가 저 모양 저 꼴이라서 늘 속상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경쟁을 하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남성의 정자가 쳐들어가서 수억 개 중에서 단 하나만 성공해가지고 임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또 수많은 시험을 거치고 수많은 참 싸움과 경쟁에서 이겨내가지고 성인이 되고
또 그 성인이 돼서도 경제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투쟁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맞잖아요. 오징어 게임 2가 바로 그겁니다. 아주 쉬운 게임이면서도 목숨을 건져야 하고 결국은 456억을 지금 누가 차지하느냐가 문제인데 그건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죠. 아직까지 그걸 보도록 제가 스포일러 그러니까 내용을 끝까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위대함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대단한 나라, 대단한 국민,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시아에서 키가 제일 큰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46억이에요, 아시아가. 40여 개 나라가 있는데 1등이 이스라엘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걔들은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이기 때문에 바다를 많이 먹어서 키가 크지만 두 번째로 키 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남자 키가 174점 얼마예요? 일본은 171. 그리고 일본보다 3cm 내지 4cm가 더 큰 거예요. 그만큼 일본보다도 우수하고 중국보다도 우수하고 중국의 한족을요 가봤더니 전부 다 키가 작아. 제가 보기에는 중국 여행을 가봤지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씨부터 좋은 거예요. 단군께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4대 강국이 늘 아주 침을 흘리면서 그냥 노려보고 있지만 그래도 끈질기게 참아왔고 몽고와 아시아 전체를 휩쓸고 중동, 유럽, 러시아까지 휩쓸고 있을 때 고려는 기어코 몽고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기어코 먹히지 않았어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명력이 끈질기고 우수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징어 게임 2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콘텐츠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기운이 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였습니다. 김수영 TV 배우 구독, 좋아요